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반년째였던 1838년 12월 14일 아침 5시경 버킹엄궁의 마블홀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기지개를 쭉 폈습니다. 새벽의 궁은 어둡고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툭 열리더니 웬 남자아이가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문지기의 말문이 막힌 사이 아이는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문지기는 곧 아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무척 잽쌌습니다. 아이는 건물 내부를 빠르게 달려나가서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 정원을 빙글빙글 돌고 궁 밖으로 달아나 길거리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알고 보니 아이는 궁에서 외국 동전, 자물쇠, 바지 3개, 책, 시종무관의 검과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 편지, 심지어 여왕의 속옷까지 훔쳤음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굴뚝을 통해 몰래 달아나려다 실패해 시종무관의 침대가 재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14살 난 이 소녀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고 매우 더럽고 매우 못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듯한 얼굴과 손에는 검댕이 가득하고 옷에는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덕분에 아이는 굴뚝 청소부인 척 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에드워드 코튼이며 사업가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사실은 지난 11개월 동안 버킹엄 궁에서 살았으며 부엌에서 음식을 훔치고 가구 뒤에 숨어 여왕이 장관들과 이야기하는 걸 모두 엿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실 에드워드 존스로 런던의 한 재단사 헨리 존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사 조수 자리에서도 건축사무소의 조수 자리에서도 매번 해고되는 게으른 아들이 한심해 집에서 내쫓았다는 헨리 존스는 아들이 일주일째 집에 오지 않았다며 늘 궁에서 멋지게 사는 여왕님의 이야기를 떠들어댔던 아들이 버킹엄 궁에 몰래 들어갔다는 소년이 아닐까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죠. 에드워드를 마지막으로 고용했던 건축가 역시 에드워드가 늘 궁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사는 궁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돌아다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도둑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판사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에드워드 존스는 곧 무죄 석방되었죠. 신문에선 그를 보이 존스라고 칭하며 버킹엄 궁의 경비가 고작 14살짜리에게 뚫렸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따끔하게 혼나도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 애를 그냥 겁만 주고 풀어줬으니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존스는 2년 뒤인 1840년 버킹엄 궁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1월 30일 빅토리아 여왕이 첫째 아이인 빅토리아 공주를 낳은 지 고작 9일 만일 때였죠. 궁을 설렁설렁 돌아다닌 그는 공주님의 탄생으로 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자 위험하다고 생각해 들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이틀 후 12월 1일 저녁 9시경 똑같은 방법으로 그는 다시 버킹엄 궁에 잠입하였습니다. 이전 사건 때는 빅토리아 여왕이 버킹엄 궁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갓 출산한 산모인지라 바로 옆방에서 쉬고 있었죠.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를 들은 유모가 거기 누구냐고 묻자 답변은 없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에 곧 사람들이 침입자를 찾기 시작했고 에드워드 존스는 여왕의 응접실 소파 밑에서 발견되었죠. 나쁜 뜻을 갖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항의하던 그는 곧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애가 침실로 들어왔더라면 난 얼마나 무서웠을지 라고 빅토리아 여왕은 일기에 적었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어슬렁어슬렁 궁을 구경하고 낮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 자다가 밤에는 부엌으로 내려가 이것저것 주워 먹고 서재에 가서 책도 보고 여왕의 사적인 편지도 읽고 무려 왕좌에도 앉아보았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공주가 찡얼거리며 우는 것도 다 들었다고 했죠. 에드워드 존스는 이로 인해 엄청나게 유명해져 길거리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제가 에드워드 존스야, 보이 존스, 공주님이 우는 걸 들었대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투덜거리기까지 했죠. 첫 번째는 어린애가 처음 그런 거니 애교로 봐줬지만 이제는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비병들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빅토리아가 아이를 낳고 무척 약해진 상태였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냐며 걱정이 많았죠. 존스의 아버지는 애가 머리가 이상해서 그렇다, 제정신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했고 빅토리아 여왕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 서면 누가 봐도 제정신인 되려 재치 있고 잔머리가 뛰어난 에드워드였기에 이는 무시되었죠.
다만 에드워드 존스가 무기를 갖고 있거나 누굴 해하려 들어온 건 아니었기에 3개월간 교정센터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의 목숨이 위험했을 수 있는 일인데 생각보다 벌이 적죠. 3개월이 끝나고 풀려날 때쯤 나라에서는 에드워드에게 해군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 역시 아들이 해군이 되는 걸 반겼기에 아이를 설득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죠. 에드워드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고작 2주 만인 1841년 3월 14일 에드워드는 또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1시경 궁을 순찰하던 경찰은 궁 안의 유리문을 통해 슬쩍 내다보는 에드워드 존스를 또 발견했습니다. 달려온 아이의 부모는 아니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그저 애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주장했고 에드워드는 자신이 책을 쓰는데 자료조사가 필요해서 들어온 거라며 자기가 원할 때라면 언제든 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죠. 그렇게 그는 또 교정센터에서 3개월간 그것도 이번에는 중노동을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더는 이 일이 재밌지 않았습니다. 고작 런던 길거리에서 자란 어린애도 멋대로 버킹엄 궁에 들어올 수 있다면 암살자가 들어오긴 얼마나 더 쉽겠냐며 국민들은 분노했죠. 그 덕에 궁의 경비는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늘리긴 했지만 존스가 들어오는 걸 딱히 막진 못했죠. 풀려난 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 주에 4파운드, 요즘 돈으로 약 50만 원을 제의받았지만 궁에 몰래 들어가는 것만 좋아했던 에드워드 존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얼마 뒤 에드워드는 또 버킹엄 궁 담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불안해진 영국 왕실에서는 에드워드를 잡아 여러 전함에서 일하게 보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에드워드는 쉽게 달아나 런던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궁에 도달하기 전에 잡혀 다시 전함으로 끌려갔지만요. 빅토리아 여왕의 속옷까지 훔쳤던 에드워드가 신문에 자기가 여왕의 알몸을 봤다느니 총을 들고도 버킹엄 궁에 들어갈 수 있다느니 하며 떠들어대자 실제로 들어와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자 에드워드 존스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알버트 공을 죽이거나 빅토리아 여왕을 살해할까봐 영국 정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존스는 곧 호주로 보내졌죠. 마지막으로 버킹엄 궁에 몰래 들어간 지 3년이 지나 1844년이 되자 에드워드 존스는 알코올 중독이자 강도가 되어 있었죠. 영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에드워드 존스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름을 토마스 존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후 1893년 12월 26일 노인이 된 에드워드 존스는 술에 취한 채로 다리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묘비도 없이 묻혔었지만 2005년 에드워드 존스를 기념하며 묘비를 새로 세워주었죠. 비록 버킹엄 궁을 윈저 궁으로 잘못 적긴 했지만요. 버킹엄 궁을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녔던 에드워드 존스, 그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왕족 스토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1982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마이클 페이간이 궁에 2차례 몰래 들어왔으며 처음 들어왔을 땐 다이애나 비의 방을 돌아다니고 왕좌에도 앉아봤다고 주장했죠.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땐 엘리자베스 2세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만 여기서 마이클 페이간과 엘리자베스 2세의 대화는 모두 창작으로 실제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서둘러 경비를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보안체제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죠. 오늘날 삼엄한 경비와 비교하면 200년 전에도 고작 40년 전에도 생각보다 왕궁의 경비가 허술하죠. 역사상 최초의 왕족 스토커 에드워드 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